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 배경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앞서 사의를 밝히긴 했지만 예. 오늘 또 서면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겁니다. 예. 직접 제출하진 않았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문자 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정식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해서 이를 네. 마무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내용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대본 내용도 이제 모조리 바뀌게 될 텐데 되겠네요. 윤 대통령께서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원래는 이제 정식으로 여기에 네.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순방을 다녀온 뒤에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속보를 통해서 수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원하지 않아서 발을 묶기 위해서 수리를 잘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뉴스인 해주세요. 예, 일단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문자 메시지로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사의를 표한 게 벌써 나흘 전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가 애매하게 계속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사표를 제출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표가 제출이 되면은 그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그것이 전자결제로 아마 이렇게 올라오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가하는 그런 형식을 그런 과정들을 아마 오늘 오후에 그 밟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UAE하고 스위스 갔다 오는데 그래서 21일 귀국합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 중에 이거 사표 결제하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그냥 결제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돌아오면은 곧바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토요일 귀국해가지고 화요일까지 계속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태가 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대통령실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표로가 그 사의가 표명이 된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초기에는 날선 반응을 대통령실이 보이기도 했다가 또 한 번은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상당히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가급적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좀 풍겼고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걸 박차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뉴스 인앤아웃 바로 시작하면서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그리고 또 기후환경대사직에서도 함께 해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후임 내정 사실도 밝혔는데요.
김영미 위원회 상임위원이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죠. 김영미 상임위원을 신임 기후환경대사의 저출산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제 김영미 상임위원을 내정을 했고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에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심경을 밝힌 건데요. 지난 2019년 나 전 의원이 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글로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일단 누구를 겨냥한 말일지가 가장 궁금한데 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함부로 자신의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불출마를 압박해온 일부 당권주자 그리고 또 친윤계 인사 이들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이들 겨냥해서 이제 당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공격도 했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과 당원 그리고 자신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윤석열 정부 도와준 건 아니다라고 통렬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뜻을 피력했어요. 결국 지금은 나경원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지만은 그거는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자신의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은 같은 글에서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당대표 출마에 관련해서 고민을 더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고민이 길어지는 점에 대해서 국민, 당원, 언론인들께 무척이나 송구하다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이제 자맹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의 글을 살펴봤을 때 이 당신들에 대해서 했던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언제쯤 출마 선언할 거라고 보세요?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더 머뭇거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표가 만약에 수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치고 나오는 모습은 좀 이상하지만은 네.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약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의 중요한 행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보가 뭐냐면은 결코 반윤의 중심에 서려고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뭐냐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거슬리는 이미지 거기에 맞서는 상대. 반윤의 중심에 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당대표 선거가 당심 100%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정리되기 전만 해도 얼마 전에도 민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인 1위로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일반적인 분석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친윤 대 유승민의 대결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의 바람이 그동안에 상당히 잦아든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이제 전당대회 룰이 당신 100%로 정해진 탓도 있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빚으면서 뉴스의 포커스가 나경원 전 의원으로 맞춰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바람을 상당 부분 나경원 전 의원이 흡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나경원의 갈등이 유승민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친윤 대 나경원의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대통령실 그리고 친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도 변화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빠져버리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결국 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 뭐냐면은 유승민의 그 효과를 유승민의 그 잠겨져 있는 잠재적인 표를 자기가 획득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반윤의 중심에 서가지고 그 한계를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두루두루 그 지지를 얻는 전략으로 쓰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나 전 의원의 이제 소셜미디어 글은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글이긴 했습니다만 나 전 의원은 좀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또 고민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 뭐 누군가는 별의 순간이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나 전 의원은 좀 신중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대표 후보 등록이 다음 달 2일과 3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설 밥상에 올라갈 주제가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도전 이것도 설 밥상머리 화제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려면은 그 전에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지만 그렇다고 사표 수리됐다고 당장 월요일에 출마 선언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두루두루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좀 의견도 듣는 모습을 갖추고 적당한 때에 다음 주 적당한 때에 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누구보다 나 전 의원의 등장에 대해서 초조해 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김기현 의원의 휴대전화에 메모가 포착이 되는데 여기에 나경원 미팅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네, 어제 이제 포착됐는데요.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린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소식 여기에 김기현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메모가 포착이 된 겁니다. 나경원 미팅 가로 열고 전화요 가로 닫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약속이 아니라 숙제를 적어놓은 거다라면서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김기현 의원이 밝혔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난다면 그리고 만날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죠.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의원은 불출마를 권유할까요? 아니면 이제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별도로 만나서 단판을 벌일 필요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여럿이 모임 자리에서는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단판을 해서 당신 물러나라 내가 나서겠다 나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물러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마 선언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떨까요? 그건 그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후보 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일단 지금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날카롭게 연일 대립 관계에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이 기정사실화돼서 3파전으로 벌어지면은 김기현 의원은 좀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김기현 의원이 최근 보면은 굉장히 여론조사에 당심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지세가. 예. 김기현, 나경원 동반 상승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출마 선언으로 경쟁이 본격화된다면은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아직은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김기현이라는 캐릭터가 사람을 확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솔직한 일이거든요. 김기현 의원이 기대하는 거는 이른바 김장연대 같은 이런 친윤 조직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영남연대 이런 지역적 결합에 기대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표를 얻는 데는
수도권 당심을 얻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1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막걸리 회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오세훈 하면은 수도권 표심 그리고 중도 표심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회동이 과연 김오우 연대로 또 이어질지 또 신조어인가요? 네, 그렇게 이어질지 아니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뭐 누구 한 사람 편 들어주는 것보다 두루두루 만나지 않은 사람 다 만나는 스타일이니까 그 일환인지 이거 역시 또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는데 이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특수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에 나섰던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마무리됐고 또 이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에 501명 규모로 출범했는데요. 74일간의 수사 사실상 마무리했고요.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에 해산할 예정입니다. 오늘 손재한 특별수사본부장이 경찰청사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 했는데요. 특수본이 밝힌 사고 원인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중 유체화였습니다. 참사 당일에 많은 인파가 세계 음식거리 주변으로 밀집하면서 오후 9시경부터는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중 전체가 물에 휩쓸린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지금까지 네. 얘기가 돼 있고요. 또 오늘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결과까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을 했고요. 또 이 중에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본이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에서 윗선은 끝내 제외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특수본의 결론은 그 대부분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입건된 사람 중에서 최고위직을 보면은 경찰에서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인데 네. 불구속 송치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신청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최고위직인 윤희근 청장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윤희근 청장은 경찰청장을 입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특수본은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그리고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의 사무다. 네. 그러니까 국가경찰의 사무가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이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사실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이들에게는 이렇게 그 법에 기재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혐의 이유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본 수사가 아니라 곁수사였지만은 보고서 삭제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제외하면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구속된 경찰 최고위직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총경급에 머무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윗선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유가족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범위 그러니까 윗선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윗선 수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특수본도 경찰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한다는 한계는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이번 사건 수사의 1차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 사건 검찰은 뭐 하지 못할 게 이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경찰이 결국 뭐냐면 경찰이 진상 규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수사가 주체가 되는 그런 이율 배반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프 수사 또 경찰 지키기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 틀림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남은 건 검찰 수사인데 검찰이 과연 이제 그 경찰 수사를 확인하고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뭐 압수수색 10곳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관심은 1차적으로 특수본에서 면제받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이것이 1차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수본 수사 발표 이후에 야권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네, 오늘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 통해서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추진에 크게 우호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예. 특검 가능할까요? 특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은 아시다시피 상설 특검이 있고 일반 특검이 있는데 상설 특검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요청을 하면은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지만은 일반 특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정의당,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하더라도 일반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또 관문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특검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 특수본의 수사 결과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